박준혁? 아, 시골 보건소 의사 말이야. 그 친구 아직도 거기 있어? 서울 강남 고급 레스토랑 의과대학 동기 모임이었다. 박준혁은 42, 강원도 산골 보건소에서 15년째 근무 중이었다. 낡은 양복에 해진 가방을 든 그는 화려한 동기들 사이에서 초라해 보였다. 준혁아, 오랜만이다. 그런데 너 왜 그렇게 입고 왔어? 흉부외과 전문의 김성민이 준혁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명품 시계를 찬 그의 손목이 번쩍거렸다. 미안, 진료 끝나고 바로 와서.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어. 에휴, 그래도 좀 신경 쓰지. 우리 모임인데. 성형외과 원장 이재훈이 코웃음을 쳤다. 그의 옆에는 명품 가방을 든 아내가 앉아 있었다. 준혁아, 너 보건소 의사면 월급이 얼마나 돼? 400, 500, 350 정도. 350, 하하, 우리 병원 간호사장보다 적네. 준혁아,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 이재훈의 말에 주변 동기들이 웃었다. 준혁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냥 검소하게 살아. 검소하게? 아니지, 가난하게지. 정형외과 전문의 최연우가 와인을 홀짝이며 말했다. 준혁아, 너 결혼은 했어? 아니, 아직. 42래. 그럼 평생 혼자 살 거야? 여유가 없어서. 집도 없고. 집도 없어. 세상에, 42 의사가 집도 없다니. 동기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준혁은 작아지고 싶었다. 준혁이는 참 특이해. 의사면 돈 벌어야지. 왜 시골에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성민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환자들이 필요로 해서. 환자? 하하, 순진하긴. 준혁아, 세상은 돈이야, 돈. 환자 사랑으로 밥 먹고 사나? 식사가 시작됐다. 1인당 20만 원짜리 코스였다. 준혁은 가격표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한 달 식비가 20만 원이었다. 자, 건배. 우리 의대 동기들 건강하게 잘 살자. 김성민이 샴페인 잔을 들었다. 병당 100만 원짜리였다. 준혁은 물만 마셨다. 준혁아, 왜 술 안 마셔? 나 내일 아침 일찍 진료 있어서. 에휴, 융통성이 없어. 그러니까 평생 시골에서 사는 거야. 식사 후 계산할 때였다. 총 600만 원이 나왔다. 1인당 30만 원씩 내자. 준혁은 지갑을 열었다. 10만 원밖에 없었다. 저기, 나 20만 원 부족한데. 다음에 갚을게. 뭐, 20만 원도 없어? 야, 박준혁. 넌 의사야. 거지야? 이재훈이 비웃었다. 미안해. 이번 달 어머니 병원비 드리느라. 병원비? 내가 의사면서 어머니 병원비를 못 대. 말이 돼? 동기들이 수군거렸다. 준혁은 얼굴이 빨개졌다. 에휴, 내가 낼게. 보기 민망하니까. 최현우가 카드를 꺼냈다. 고맙다, 현우야. 됐어. 다음부턴 돈 없으면 오지 마. 우리 모임 수준이 떨어져.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모임이 끝나고 동기들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떠났다. 준혁만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밤 11시. 마지막 시외버스를 타야 했다. 버스 안에서 준혁은 눈물을 흘렸다. 의사인데 30만 원도 없다니. 동기들에게 거지 취급당했다. 핸드폰을 열었다. 동기 단톡방에 글이 올라와 있었다. 박준혁 진짜 웃기네. 의사가 돈도 없어. 그러게, 그냥 시골에서 평생 살겠지 뭐. 우리 모임에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 수준 차이 나잖아. 준혁은 핸드폰을 꺼버렸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시골 보건소 숙소에 도착한 건 새벽 2시였다. 좁은 원룸에는 낡은 가구만 있었다. 준혁은 침대에 쓰러졌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의과대학 수석 졸업. 전공의 때도 실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군의관 복무를 마치고 시골 보건소에 왔다. 환자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이 산골 마을엔 의사가 준혁밖에 없었다. 15년을 여기서 일했다. 마을 사람들은 준혁을 가족처럼 대했다. 하지만 돈은 모으지 못했다. 월급은 적었고 어머니 병원비에 다 썼다.
언젠가 보여주고 싶다. 준혁은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42, 집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저축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여느 때처럼 보건소에 출근했다. 대기실에는 환자들이 가득했다. 선생님, 어제 서울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요. 힘드셨겠어요. 우리 때문에 바쁘실 텐데. 칠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준혁은 미소 지으며 진료를 시작했다. 환자들은 준혁을 믿고 따랐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은 공허했다. 점심시간, 보건소장이 준혁을 불렀다. 준혁 선생, 잠깐 올래? 네, 소장님. 이거 봐. 보건복지부에서 공문 왔어. 무슨 공문인데요? 의료 소외지역 우수의사 포상이야. 준혁 선생 이름이 올라왔어. 저요? 응. 10년 이상 근속하고 헌신적으로 일한 의사 포상이야. 대통령 표창이야. 준혁은 놀랐다. 정말요? 그래. 축하해. 다음 달 청와대에서 시상식 있어. 준혁은 기뻤다. 하지만 곧 시들해졌다. 표창장이 뭐가 중요한가. 돈도 아니고.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박준혁 선생님 맞으십니까? 네, 누구시죠? 저는 제약회사 대표 김철수입니다. 선생님께 제안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제약회사요? 네. 선생님이 15년간 보건소에서 쓰신 진료 데이터, 그거 논문으로 발표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냥 기록만 해뒀어요. 그 데이터가 굉장히 가치 있습니다. 특히 농촌 노인 질환 관련해서요. 가치가 있다고요? 네. 저희가 그 데이터 사고 싶습니다. 50억에요. 준혁은 귀를 의심했다. 50억? 네. 50억입니다. 선생님 데이터가 신약 개발의 핵심 자료거든요. 준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50억. 평생 상상도 못한 돈이었다. 정말인가요? 물론입니다. 내일 서울로 오실 수 있으세요? 계약서 검토하시죠. 다음 날, 준혁은 서울로 향했다. 제약회사는 강남 한복판 초고층 빌딩에 있었다. 선생님, 여기 계약서입니다. 김철수 대표가 서류를 건넸다. 변호사가 옆에서 설명했다. 선생님 15년간의 진료 기록, 특히 노인성 질환 데이터가 신약 개발에 결정적입니다. 저희가 50억 드리고 독점 사용권 사겠습니다. 독점 사용권이요? 네. 다만 선생님도 논문 공동 저자로 이름 올리실 수 있습니다. 국제학술지예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일주일 후 통장에 50억이 입금됐다. 준혁은 통장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15년간 기록한 진료 데이터가 이런 가치가 있었다니. 이제 뭘 해야 하지? 준혁은 먼저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셨다. 엄마, 나 왔어. 준혁아, 바쁠 텐데 왜 왔어?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돈 좀 벌었어. 돈, 얼마나? 많이. 엄마 이제 좋은 병원으로 옮기자. 준혁은 어머니를 서울대학병원 VIP 병실로 모셨다. 최고의 의료진이 돌봤다. 어머님, 건강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고맙다, 아들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준혁도 울었다. 다음은 집을 샀다. 강남 아파트 30억짜리. 평생 꿈꾸던 내 집이었다.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축하했다. 준혁은 아파트 열쇠를 받으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외제차도 샀다. 2억짜리 고급 세단. 의과대학 동기들이 타는 그런 차였다. 손님,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딜러가 차 키를 건넸다. 준혁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았다. 감회가 새로웠다. 하지만 준혁은 보건소를 그만두지 않았다. 선생님, 서울로 가신다면서요? 환자들이 걱정했다. 아니에요. 전 여기 있을 거예요. 정말요? 네.
여러분이 필요하시잖아요. 준혁은 보건소에서 계속 일했다. 하지만 주말에는 서울에서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자신의 데이터로 논문을 썼다. 6개월 후 준혁의 논문이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실렸다. 농촌 노인 질환 관련 획기적인 연구였다. 해외 학계가 주목했다. 준혁은 국제학회에 초청받았다. 준혁 선생, 대단해요. 우리 보건소 자랑이에요. 보건소장이 축하했다. 1년 후 의과대학 동기 모임이 다시 열렸다. 준혁은 이번엔 명품 양복을 입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갔다. 저기 오는 거 누구야? 김성민이 눈을 크게 떴다. 준혁이 2억짜리 차에서 내렸다. 준혁이야? 야, 박준혁. 오랜만이야. 성민아. 준혁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명품 양복, 명품 시계, 고급 구두. 1년 전 초라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준혁아, 너 뭐야? 복권 당첨됐어? 이재훈이 물었다. 아니, 연구 좀 했어. 연구? 응. 15년간 모은 데이터로 논문 썼는데 제약회사에서 샀어. 얼마에? 50억. 레스토랑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준혁을 멍하니 바라봤다. 50억? 응. 그래서 요즘 좀 바빠. 국제학회도 다니고. 준혁은 명함을 꺼냈다. 서울대 연구교수? 응. 겸직이야. 보건소는 계속 다녀. 동기들은 충격에 빠졌다. 1년 전 무시했던 준혁이 이렇게 성공했다니. 준혁아. 그러니깐. 1년 전 미안했어. 김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가? 우리가 너를 무시했잖아. 시골이 사라고. 준혁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 나도 그때는 초라했으니까.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어. 식사가 시작됐다. 이번에도 1인당 20만 원짜리 코스였다. 하지만 준혁은 여유롭게 먹었다. 준혁아, 결혼은 했어? 최현우가 물었다. 아직. 근데 요즘 소개팅 많이 받아. 그렇겠지. 서울대 교수의 돈도 있으면. 계산 시간이 됐다. 총 600만 원. 준혁이 카드를 꺼냈다. 오늘 내가 낼게. 준혁아, 괜찮아? 응. 1년 전에 현우가 내줬잖아. 이번엔 내가 낼게. 준혁은 600만 원을 거뜬하게 계산했다. 동기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준혁을 봤다. 모임이 끝나고 준혁은 외제차를 타고 떠났다. 뒷모습을 보던 동기들이 수군거렸다. 와, 준혁이 완전 달라졌네. 그러게,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무시한 거 후회되네. 준혁은 차 안에서 미소 지었다. 하지만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3개월 후 준혁은 자신의 병원을 열었다. 강남 한복판 300평 규모의 내과 전문 병원이었다. 투자금은 30억. 준혁 원장님, 개원 축하드립니다. 의료기기 업체 사장들이 찾아와 축하했다. 준혁의 병원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다. 개원 소식을 들은 의대 동기들이 찾아왔다. 준혁아, 대박났네. 김성민이 병원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그냥 작은 병원이야. 작은 병원, 이게 우리 병원보다 크고 좋은데. 이재훈도 질투 어린 눈빛이었다. 준혁아, 혹시 의사 구인해? 왜? 오고 싶어? 응. 내 병원이면 좋을 것 같아서. 준혁은 미소 지었다. 미안한데 우리 병원은 실력 있는 사람만 뽑아. 재훈이 너는? 글쎄, 뭐. 내가 실력이 없어? 1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어? 시골 의사는 수준이 낮다고 했잖아. 이재훈은 얼굴이 빨개졌다. 그건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거 알면 됐어. 근데 내 병원은 안 돼. 준혁은 냉정하게 거절했다. 한편 준혁의 연구 성과는 계속됐다. 두 번째 논문이 또 세계적인 저널에 실렸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교수직 제의가 들어왔다. 준혁은 거절했다. 한국에서 할 일이 많았다. 그는 농촌의료 지원재단을 만들었다. 10억을 출연했다.
시골에서 일하는 의사들을 돕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저는 압니다. 기자회견에서 준혁이 말했다. 언론이 주목했다. 박준혁 원장. 15년간 시골 보건소에서 헌신. 이제는 성공한 의사로. 신문 기사가 났다. 준혁은 유명인이 됐다. 방송에도 출연했다. 원장님, 시골 보건소에서 15년 일하셨다면서요? 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월급도 적었고, 근데 환자들이 저를 필요로 했어요. 그게 더 중요했어요. 시청자들이 감동했다. 준혁은 존경받는 의사가 됐다. 한편 의대 동기들은 질투했다. 박준혁, 진짜 운 좋네. 데이터 팔아서 대박 났잖아. 김성민이 단톡방에 글을 올렸다. 운, 그게 운이야? 15년 동안 기록한 건데. 다른 동기가 반박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기회 없잖아.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거야. 준혁이는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어. 동기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준혁을 부러워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6개월 후, 준혁은 의사회 이사로 선출됐다. 43세 나이에 이룬 성과였다. 준혁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의사회장이 악수를 청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사회 이사회에서 준혁은 농촌의료 지원 안건을 발의했다. 시골에서 일하는 의사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제가 개인적으로 20억 기부하겠습니다. 이사들이 경악했다. 20억을 개인이 기부한다니. 준혁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날 저녁 의대 동기들에게서 전화가 쏟아졌다. 준혁아, 너 20억 기부했다며? 응. 대단하다. 진짜 존경스러워. 고마워. 하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다. 그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게 아니라 돈과 명예 때문이라는 걸. 1년 후 의과대학에서 준혁을 초청했다. 박준혁 동무님, 특강 부탁드립니다. 준혁은 후배들 앞에서 강연했다. 여러분, 의사의 가치는 돈이 아닙니다. 환자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저는 15년간 시골 보건소에서 일했습니다. 돈은 적었지만 보람은 컸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왜 개인 병원을 차리셨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다. 더 많은 환자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제 병원 수익의 절반은 농촌 의료 지원에 씁니다. 학생들은 감동했다. 준혁은 진짜 의사였다. 강연이 끝나고 의대 동기들이 준혁을 찾아왔다. 준혁아, 우리 좀 도와줘. 김성민이 말했다. 뭘? 우리 병원이 요즘 어려워. 환자가 줄었어. 왜? 내 병원 때문에. 다들 내 병원으로 가. 준혁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실력으로 경쟁하는 거지. 그래도 우리 친구잖아. 환자 좀 보내줘. 안 돼. 환자는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성민은 실망한 표정이었다. 이재훈도 찾아왔다. 준혁아, 나 요즘 힘들어. 왜? 병원 대출 이자가 밀렸어. 환자가 줄어서. 그럼 경영을 잘못한 거지. 준혁아, 우리 친구잖아. 돈 좀 빌려줘.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재훈아, 1년 반 전 기억나? 나 돈 없다고 무시했잖아. 그건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돈 빌려줄 것 같아? 이재훈은 할 말이 없었다. 준혁은 동기들에게 냉정했다. 그들이 자신을 무시했던 것처럼. 1년 후 김성민의 병원이 파산했다. 환자가 계속 줄어들었고 결국 문을 닫았다. 준혁아, 제발 도와줘. 나 이제 갈 곳이 없어. 성민이 준혁을 찾아왔다. 성민아, 내가 왜 도와줘야 해? 우리 친구잖아. 친구? 1년 반 전에 넌 날 거지라고 했어. 그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내 병원에 취직시켜줘. 준혁은 잠시 생각했다.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레지던트로 들어와. 월급은 500만 원. 레지던트,
나 44인데 싫으면 말고. 성민은 이를 악물었다. 알았어. 할게. 김성민은 준혁병원에 레지던트로 들어왔다. 자신보다 20살 어린 전문의에게 혼나며 일했다. 김 레지던트, 이거 제대로 안 했네요. 다시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성민은 굴욕을 참으며 일했다. 한때 자신이 고급 병원 원장이었는데 이제는 말단 레지던트였다. 이재훈의 병원도 어려워졌다. 대출 이자를 못 갚아 은행에서 압박을 받았다. 원장님, 이번 달까지 안 갚으시면 병원 압류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은행은 냉정했다. 결국 병원은 경매로 넘어갔다. 준혁아, 나 이제 끝났어. 이재훈이 전화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재훈아, 내가 경고했잖아. 과소비하지 말라고. 알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도와줘. 어떻게? 취직이라도 시켜줘. 내 병원 아니면 갈 곳이 없어. 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대신 월급은 600만 원이야. 600만 원? 그건 너무 적은데. 싫으면 말고 다른 데 가든지. 이재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았어. 갈게. 이재훈도 준혁 병원에 들어왔다. 일반 봉지기로. 한때 강남 성형외과 원장이었던 그가 이제는 준혁 밑에서 일했다. 이 원장님, 오늘 외래 환자 많으니까 열심히 보세요. 네. 이재훈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았다. 먹고 살아야 했다. 최현우도 병원 경영이 어려워졌다. 정형외과 시장이 포화 상태였다. 준혁아, 나도 내 병원에서 일할 수 있을까? 현우야, 너도? 응. 요즘 환자가 없어. 제발 좀. 알았어. 최현우까지 준혁 병원에 들어왔다. 의대 동기 중 절반이 준혁 병원 직원이 됐다. 여러분, 우리 병원 규칙은 간단합니다. 환자 중심, 실력 중심입니다. 준혁이 회의에서 말했다. 과거 어떤 직함이었든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실력으로만 평가합니다. 동기들은 고개를 숙였다. 자신들이 한때 무시했던 준혁이 이제는 사장이었다. 6개월이 지났다. 동기들은 준혁 밑에서 열심히 일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점차 깨달았다. 준혁이 진짜 실력 있는 의사였어. 김성민이 말했다. 맞아. 우리가 돈만 쫓을 때 쟤는 실력을 쌓았어. 그리고 환자를 진심으로 대했고 동기들은 준혁을 존경하기 시작했다. 진심으로. 어느 날 준혁이 동기들을 불렀다. 1년 동안 다들 수고 많았어요. 아니에요, 원장님. 성민이 형, 다음 달부터 월급 800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정말요? 네. 실력이 늘었어요. 환자 평가도 좋고. 김성민은 감격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재훈이 형도 팀장으로 승진입니다. 저를요? 네. 성형 파트 맡아주세요. 실력 인정합니다. 이재훈도 눈물을 글썽였다. 감사합니다. 준혁은 동기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 세워주고 있었다. 2년 후 준혁의 병원은 서울 최고 병원 중 하나가 됐다. 직원도 100명으로 늘었다. 준혁 원장님, 올해 매출 300억 돌파했습니다. 좋아요. 수익의 30%는 농촌 의료 지원에 쓰세요. 100억이요? 네. 약속했잖아요. 준혁은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매년 수십억을 농촌 의료에 썼다. 한편 동기들은 완전히 변했다. 더 이상 돈과 명예만 쫓지 않았다. 환자를 진심으로 대했다. 준혁아, 너 덕분에 우리가 진짜 의사가 됐어. 김성민이 말했다. 형들이 원래 실력 있었어요. 그냥 길을 잘못 들었던 거죠. 고마워. 정말. 의대 동기 모임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준혁아, 건배. 우리의 멘토 준혁이를 위해 동기들이 진심으로 준혁을 축하했다. 이제는 돈이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했다. 다들 고마워. 나도 형들한테 배운 게 많아. 우리가 뭘 가르쳐줬는데? 겸손을 가르쳐줬어.
돈이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동기들은 부끄러워했다. 우리가 너한테 나쁜 선생이었네. 아니야. 좋은 선생이었어. 덕분에 나는 겸손해졌어. 그날 밤 준혁은 동기들과 진심으로 웃고 떠들었다. 이제는 진짜 친구였다. 5년이 지났다. 준혁은 47이 됐다. 병원은 더 크게 성장했고 지점도 3개로 늘었다. 원장님, 이번에 정부에서 국민훈장 받으신대요. 비서가 말했다. 국민훈장? 네. 농촌의료발전 공로로요. 준혁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을 받았다. 시상식에 어머니와 옛 환자들이 참석했다.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이에요. 시상식 후 기자들이 질문했다. 원장님, 성공 비결이 뭡니까? 비결은 없어요. 그냥 환자를 사랑한 거죠. 15년 시골 보건소 근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그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돈도 적었는데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보람이죠. 기자들은 감동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옛 동료들을 만났다. 시골 보건소에서 함께 일했던 간호사들이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오랜만이야. 다들 잘 지냈어? 네. 선생님 덕분에 보건소도 좋아졌어요. 준혁이 지원한 덕분에 시골 보건소들이 현대화됐다. 장비도 좋아지고 직원 처우도 개선됐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내가 할 일을 한 거야. 그날 밤, 준혁은 혼자 옛 보건소를 찾았다. 15년을 일했던 곳이었다. 선생님,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다.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그럼요. 선생님 덕분에. 칠순 할머니가 준혁을 안았다. 선생님, 우리 잊지 않고 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하죠.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준혁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된장찌개에 김치, 15년 전 매일 먹던 음식이었다. 역시 여기 음식이 최고야. 선생님, 서울 음식 안 드세요? 먹지. 근데 여기가 더 맛있어. 마을 사람들이 웃었다. 다음 날, 준혁은 의대 동기들을 만났다. 준혁아, 오늘은 우리가 쏜다. 김성민이 말했다. 왜? 내 덕분에 우리 인생이 바뀌었어. 감사 인사하고 싶어. 동기들이 준비한 곳은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5년 전 준혁이 무시당했던 그곳이었다. 여기. 그때 그 식당이네. 응. 일부러 여기로 왔어. 식사가 시작됐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준혁아, 5년 전에 우리가 정말 미안했어. 이재훈이 고개를 숙였다.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우리는 평생 기억할 거야. 너를 거지라고 무시했던 거. 재훈아, 그때 너희 말이 맞았어. 나 정말 거지였어. 아니야, 넌 가난했지만 부자였어. 마음이. 준혁은 눈물이 났다. 고마워, 형들. 우리가 고맙지. 내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서. 최연우가 와인을 따랐다. 자, 건배. 우리 멘토 준혁이를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식사 후 김성민이 봉투를 꺼냈다. 준혁아, 이거 받아. 뭔데? 우리가 모은 거야. 50억. 50억? 응. 우리 5명이 10억씩 모았어. 농촌 의료 지원했어. 준혁은 감격했다. 형들, 당연한 거야. 우리도 이제 베풀고 싶어. 너처럼. 준혁은 동기들을 안았다. 진짜 친구들이었다. 1년 후 준혁은 결혼했다. 상대는 농촌 의료 봉사를 함께 하던 간호사였다. 여보, 행복해요? 당연하죠. 당신이랑 같은 꿈을 꾸니까. 결혼식에 모든 동기가 참석했다. 그들은 준혁의 가장 소중한 친구들이었다. 준혁아, 축하해. 고마워, 형들. 행복하게 살아. 넌 자격 있어. 10년이 지났다. 준혁은 57이 됐다. 병원은 이제 대형 병원 그룹이 됐다. 회장님,
올해 매출 1,000억 돌파했습니다. 좋아요. 수익의 절반은 농촌 의료에 쓰세요. 500억이요? 네. 약속이니까. 준혁은 자신의 약속을 평생 지켰다. 한편 동기들도 각자 성공했다. 김성민은 준혁 병원 부원장이 됐고 이재호는 지점장이 됐다. 최현우는 재활의학과 센터장이 됐다. 준혁아, 우리 다 내 덕분이야. 아니야, 형들, 실력이야. 실력은 있었지. 근데 방향을 잃었었어. 내가 길을 보여줬어. 어느 가을날 준혁은 옛 보건소를 다시 찾았다. 20년 전 일했던 곳이었다. 선생님,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다. 이제는 손주들까지 데리고 왔다. 할아버지, 이분이 준혁 선생님이야? 우리 마을 은인이시지.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인사했다. 그래, 잘 크고 있구나. 준혁은 아이들을 쓰다듬었다. 그날 저녁, 준혁은 보건소 앞에 홀로 섰다. 20년 전 추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무시당하고. 하지만 그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준혁은 미소 지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내에게서 온 전화였다. 여보, 어디에요? 옛날 일했던 보건소 앞이야. 그래요? 추억 여행 중이시네요. 응. 오늘따라 옛날 생각이 나서. 여보, 우리 행복하죠?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저도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준혁은 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인생은 참 신기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 준혁은 차에 올라탔다.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내일도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준혁은 결코 잊지 않았다. 시골 보건소에서 보낸 15년, 무시당하고 가난했지만 가장 보람 있었던 그 시간을.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어. 감사해야지. 준혁은 미소 지으며 운전대를 잡았다. 앞으로도 그는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로 살 것이었다. 돈과 명예가 아니라 진심으로.